자, 처음에 이제 입회 상담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입회로 연결이 돼가지고 교재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재 주문한 교재가 와서 관리를 해가지고 어머님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그런 거를 간단하게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는 더 잘 하시겠지만은 그냥 공유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상담을 하실 때 학원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저희 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입회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머님들도 저희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렸을 때 학교 진도는 언제 나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은 학교 진도를 빨리 나가주세요 라는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시스템 안내가 조금 덜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회로 연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이 어머님들의 패턴을 알 수 있죠. 아주 만족한 회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만족한 회원들이 있고 기존 회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불만 회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당황하는 층은 사실은 이 중간층이에요. 그죠? 무만족층. 그러니까 뚜렷하게 불만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누구를 소개시켜 줄 만큼 아주 이렇게 충성도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모든 이탈은 사실은 이 무만족층에서 일어나는데, 이 어머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좋은 게 좋고 내가 안 쓰면 그만이지. 물건 사러 이렇게 갔을 때도 굳이 뭐 저처럼 비싸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비싸지만 표현 안 하고 오면은 그 주인은 이 사람이 왜 안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다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말고는 어머님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나중에는 유선으로 상담하다 보면은 그 어머님이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하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서 어머님의 니즈를 아는 시간으로 그 입회 상담 시간이 충분히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나중에 원장님한테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 되죠. 1년에 그 전에 다니던 학원을 1년을 다녔는데 왜 바꾸시려고 하시는데요? 물어봤더니 뚜렷한 이유가 있지도 않아요. 뚜렷한 이유가 있지도 않는데 그냥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1년이 됐으니까. 우리 원장님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도 이게 꼭 불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건 어떤가 한번 써보고 싶은 고객들도,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학원에 와서 등록을 하시더라도 이 어머님은 1년 후에 또 다른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있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기도 어머님하고 상담하면서 다녀가시고 나서 꼼꼼하게 다 메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큰 학원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다 상담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다 따로 계시잖아요. 그죠? 상담한 사람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를 경우는 거기서 많은 이제 그 회원들이 오래 다닐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하시는 분들, 오후에 사례 발표하시는 원장님들 보면은 그 내공이라는 게 뭘까 보면은 회원들 유지 기간이 긴 거예요. 네. 유지 기간이 기니까 실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그만큼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만족을 주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입회 상담할 때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바꾸시는데요? 하고 물어봤는데 어머님들 답변이 성적이 안 나와서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럼 우리 학원 다니면 금방 성적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특히나 상담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그 아이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공부하면서 이제 아이가 개선이 되지 않고는 또 이제 선생님이 해줄 수도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님 니즈를 충분히 물어보고, 근데 입회 상담을 보통 한 몇 분 동안 하세요? 입회가 되든 안 되든 신규 상담은 평균 한 몇 분 하세요? 30분? 그죠? 30분. 너무 길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다 물어봤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30분 정도가 좋지, 막 1시간이 넘어가서 막 어머님 한마디 하면 나는 두세 마디 하면은 굉장히 나는 열심히 상담했는데 사실은 내담자가 그렇게 느끼는가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는 편안하고 선생님은 땀이 날 정도로 목이 아프고 수업하고 났더니 막 팔을 다 걷어붙일 정도로, 그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뭐 유튜브 같은데 내가 이제 수능 내일 모레 보는 아이들 강의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초중 같은 경우는 관리해서 애가 계속 바쁘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관찰을 해야지 그 아이한테 뭐를 하나 주더라도 필요한 걸 하나 줄 수 있고, 내가 해결해서 줄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해줘야 하는 거와 이런 거 같이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게, 저는 선생님의 역할 중에서 가장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관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이를 자꾸 관찰해서 그 아이가 보이는 성향, 패턴,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자꾸 혹시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있으면 바람직하게끔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말이라든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끌어주고요. 또 이제 그 학원에서 1시간 와서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어머님하고도 반드시 이제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죠. 학원에서 실컷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놨더니 집에 가서 엄마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 도로아미 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한테 상담했던 것도 어머님하고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학뿐 아니라 이제 오늘 교육하다 보면은 교환 중에서요, 학습에서 습을 중요시한다는 교환이 많이 나올 거예요. PPT 내에서. 그거는 반복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젠교육 뒷메스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울 기회는 너무나 많죠. 그죠? 배우고 또 배우고, 동영상으로도 배우고 책으로도 배우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말로 들려주고 배우고 하는데, 이거를 내 것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없고, 쉽게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고, 요즘에 그 수학하는 원장님들 뭐 수학뿐만이 아니겠죠. 특히나 수학인데 제 주변에 수학 원장님들만 많으시니까 원장님들이 3분만 모이시면 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 애들은 너무 못한다예요. 너무 못한다. 근데 10년 전에도 얘기 나왔어요. 20년 전에도 나왔어요. 25년 전에 제가 애들 가르칠 때도 저희 이제 모이면은 요즘 애들은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정도는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른 거는 어머님들조차도 인내하지 않으시죠. 그 주기가 짧아지고 아이하고의 갈등을 이겨내지 않고, 예, 아이가 우선권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근데 아이는 아직은 어린데 자꾸 이제 아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는 거죠. 이건 살짝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많은 회원의 어머님 중에서 딱 한 분 어머님이 기억나는 어머님이 있어요. 남매를 둔 어머님인데 중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재연배 됐는데, 재연배에서 그러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 때 지금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 아닌가요? 그죠? 아니, 그 중학교까지. 하여튼, 근데 어머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집안 환경으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요, 어떤 애가 선생님 아프다고 이제 병원 간다고 저한테 못 온다고 전화 오는 걸 어떤 아이가 들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중학교 나오신 어머님이 하시는 말, 그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아프면은 주사 맞고 가라 그러는데. 그죠? 그리고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싫다고 이제 엄마한테 말을 하면은 엄마가 알았다 그러고는 딱 1년이래요. 예, 1년 후에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래서 아이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싫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근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가 왜 다니기 싫냐고 쭉 말을 했더니 엄마가 알았다. 그런데 그거는 엄마가 참고는 하지만은 너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네 의견을 낼 수 있지만은 네가 결정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머님이 되게 독특한 거죠. 독특하신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웬만한 힘든 거는 하고 나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만 있으면은 저희가 숙제를 아무리 줘도 괜찮고, 야단을 아무리 쳐도 괜찮고, 그죠? 근데 그런 어머님이, 제가 그 많은 어머님 중에서 기억이 나는 분이잖아요. 대부분은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애가 싫다 그러면은 그 같이 어머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이건 잠깐 이제 요즘에 어머님들 성향을 얘기하다가 옛날에 제가 되게 기억나는 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학의 기회는 많지만 습을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제 굉장히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 거 하고요. 자, 진단평가할 때 이젠교육 뒷메스가요, 개인별 신층 맞춤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학원을 다녀보면 썬팅에다가 맞춤학습 적어놓은 데가 많은데, 그러면 그런 맞춤학습하고 뭐가 다르냐? 저희가 이제 진단평가부터 맞춤학습이에요. 진단평가를 하는데 어떤 원장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좀 문제가 쉬워요. 그죠? 그런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컨셉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아이가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성취도에 기반을 둬서 그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웬만큼 공부를 한 아이는 그 한 단원당 만약에 3문항이라 그러면요, 그 3문항을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웬만큼 잘하는 애들도 또 100점 나오기도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6학년인데
교재 주문만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6학년이면서 선행을 한 아이가 있고 현행 또 부족한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딱 현행까지만 하는 아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배운 데까지를 진단 문항으로 구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항 수도요. 조금 지루하더라도요. 한 초등 저학년 때는 그래도 20문항 정도까지는 테스트에서 한 3, 40분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학년들은 한 30문항 전후 배운 데까지 해서 30문항 전후해서 테스트에서 아이한테 그 테스트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이제 진단 때부터 그러면은 그 테스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상담했을 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9년 썼는데요. 횟수는 10년 썼는데 처음 할 때부터 썼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상담했는데 아이가 실력이 이런데 엉뚱한 교재를 신청하게 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테스트에 근거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은 충분히 되고요. 제일 어머님들이 그 입회 상담할 때 좋아하셨던 거는 점수가 아니라 어떤 거가 틀린 거를 상담을 많이 해준 거죠. 이 문제 틀린 거. 자, 맞은 80점보다 놓친 20점인데 어떤 20점을 놓쳤냐는 거죠. 현행 거에서 연산을 모르는지 아니면 지나간 거에서 분수를 모르는지 이게 다른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80점이면 80점 반에 가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80점이지만 부족한 20점에 대해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메워주는 교재 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애들이 특히나 요즘에 지금 학기가 종료됐죠. 시험 끝나고. 원장님네 학원에 오는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요. 그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도 매우 테스트하러 많이 다닙니다. 학원 쇼핑을 많이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쳐요. 그 테스트를 대강해요. 예. 그래서 아이한테 반드시 이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심껏 풀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대충 풀고 나서 대충 채점하고 나서 상담하고 어머님이 결제하고 갔는데 교재를 주문했더니 이게 너무 쉬워요. 또는 애가 손도 못 대요. 그거는 테스트할 때 정확하게 안 됐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물론 모르던 아이가 와가지고요. 한 40분, 1시간의 테스트로 다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시간 내에 이제 테스트지에 의존해가지고 최대한 아이의 실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이가 실수 없이 풀 수 있게끔 성의껏 풀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해 주시는 것도 일단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희 진단지 할 때요, 또 프린트를 할 때 혹시 글자체를 변경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교재보다 글자가 좀 작죠? 그래서 애들이 뽑으면은 조금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얼뜻 딱 보면 지루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글씨체 작은 거를 아이한테서 본교재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교재가 글씨 크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큰아이들 같은 경우는 테스트하고 나서요, 상담하실 때, 만약에 소수 곱하기를 몰랐다 그러면은 아이가 실수인지 아닌지를 아이가 알아요. 아이하고 대화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너 1학기 때 소수 곱하기를 했는데, 그럼 교재에다가 너가 틀렸지만은 신청할까를 이렇게 한번 하면은, 물어보면은 아이가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4, 5, 6학년 이상 되면요, 아이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진도를 이제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지방에 다니보니까 많이 하시던데요. 어머님이 요구사항이 많을 때가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어머님이 지금 아이들 2019년도 수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어머님은 양육을 하시는 거죠. 수학교육은 우리가 전문가예요. 그죠? 어머님의 말을 수렴은 하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도가 휘청휘청하고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은 잘 모르고 그냥 툭 내뱉는 거예요. 툭 그냥. 예. 그리고 나중에서 그 어머님의 니즈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진도를 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또 선생님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은 그 아이의 총체적인 건 하지만 사실은 중학교 수학 선생님만 돼도요, 초등 수학 커리큘럼 하나도 몰라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중학교 가르치는 것만 알아요. 예, 몰라요. 그리고 초등에서 수학이 어떻게 학년별로 연계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어떤 때 고비가 오고,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냥 중등 내가 맡은 1, 2, 3학년 수학만 그냥 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물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수학하고 연관 없는 과를 나오셨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이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공부에 솟는 지가 한참 됐잖아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른다는 전제로 이제 어머님들도 같이 교육하면서 이제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정보를 주고 바른직한 수학을 할 수 있게끔 인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진단평가하고 옆에 진단분석도 보셨죠, 그죠? 진단분석, 상담하실 때 아이 테스트한 거, 그 다음에 진단지, 그 다음에 진단분석표, 그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이 한 실제 교재 한 두세 권. 예, 예. 원장님들이 한 달만 하면 교재가 생기니까 그거 잘 모아놨다. 그리고 너무 잘한 거 안 보여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거 보여주면요. 남자아이들 어머님들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노트가 좋다고 해서 했는데 막 글씨가 너무 막 잘된 거, 경시대 상 받은 거, 막 그런 거 하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수학으로 고민하는 어머님들이 많지,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느 학원 가도 잘한다. 이런 층은 한 10% 전후밖에 안 되죠. 나머지 대중의 아이 어머님들은 내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고 내 아이가 수학을 이제 못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죠. 물론 뭐 초등시험이 쉽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들한테 이제 잘한 것도 보여드리고 못한 것도 같이 보여드려서 그냥 생각노트를 저희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 채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글씨를 반듯하게 쓰고 발음풀이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글씨체도 예뻐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원장님네 학원에 오셔가지고 뒷메스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진도가 이렇게 하는데 결손이 있을 때는 원장님 그럼 지금 한 학기가 끝났어요. 1학기 거에서 결손이 있으면 진도를 어떻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머님은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대요. 근데 1학기 때 두 단원이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8월이에요. 그죠? 8월 말이면 개학이에요. 2학기 나가요? 아침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질문까지. 대부분의 어머님들은요, 학교 진도도 나갔으면 좋겠고, 예, 방학 때 한 달 남았지만 예습도 했으면 좋겠고, 1학기 결선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도를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는 만약에 두 단원이 결손이 있다 그러면은 결손 중에서도 뭐 개념일지 유형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학기를 끝나고, 그러니까 두 단원을 끝내주고 그 다음에 2학기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1학기 결손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하죠. 해야 하는데 분수 단원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분수를 하기 전에 교재를 같이 1학기 분수를 엮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5가지 영역별로. 근데 그걸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할 때 제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애들한테 다 입력해 놓는 게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학기제로 해가지고 그냥 그 1학기 때 거에 부족한 거를 하고 이제 2학기로 넘어가는 패턴을 많이 했는데 어머님들은 개통으로 엮는 걸 훨씬 더 선호하실 거예요. 아마도 이제 뭐 제가 만난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머님들도, 왜냐면 마음이 급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거를 조금 일찍 나가고 조금 늦게 나가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예. 그거 조금 더 일찍 배우고 조금 늦게 배우고 아무 상관없죠. 특히나 초등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다 채워주고 나가서 아이가 수학에 모르는 거 없이 딱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사회 발표 시간에 이제 동기부여를 너무 잘하는 저희 이제 승미 원장님이 강조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수학은 아이가 이제 뒷메스를 한 권을 딱 하고 났을 때 선생님 쉬워요라는 말이 바로 나와야 해요. 예, 선생님 쉬워요. 예. 예, 할만 해야 되는 거죠. 쉽고 내가 하니까 재밌고 내가 그냥 수학을 했는데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책이 이만한 게 있고 그죠? 다 했고 그냥 내가 풀이 과정을 썼고 이런 성취감을 눈으로도 맛보고 그거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계속 했을 뿐인데 그에 따라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그죠? 사실은 수학 과목으로 칭찬을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 애들이 그렇죠. 수학 과목으로는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거고 매일 오는 것도 칭찬인 거고 하루에 일정량을 풀어내는 것 자체를 많이 칭찬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근데 혹시 각 수학 지금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수학을 하시는 학원? 3회 미만. 그래도 최소한 3회는 다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원장님 고마워요. 답변해줘서. 5회, 주 5회요. 그러면은 5회 반, 한 3회 반 이런가 봐요. 그죠? 이렇게.
아니 그 학습량이 적은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래서 학습량이 적고는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주문창 또 반 이상은 다 접해 보셨죠, 그죠? 예, 예.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배려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원장님들이 교재 주문을 하실 때 아이들이 옆에 이번에 이제 7월 21일부터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8월 교재 주문 기간이죠. 근데 주문할 때 그 교재가 다 옆에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전월 교재를 다 볼 수 있게끔 여기 되어 있어요, 그죠? 관리해서. 아유, 죄송해요. 왜 이럴까요? 제가 뭐를 만졌을까요? 저기 또 우리 전산 이사님이 이것도 못하나 하는 표정으로 오고 계십니다. 저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네. 네, 네. 요거 포인트가 이거 앞에였죠. 요거 되는 거라. 네네. 안 나. 네. 그냥 안 써도 돼요. 자, 왼쪽에 여기 관리 보셨죠, 그죠? 이거는 아이들이 첫 교재 주문하면은 오른쪽 첫 교재이기 때문에 전월 교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나타나지만은 여기 관리 왼쪽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전월에 바로 한 아이 교재 주문을 보고면서 할 수 있고요. 관리를 클릭하시면은 그동안에 뭐 6개월이면 6개월 쭉 아이가 공부했던 이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번 달 교재 주문 창에서 이제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교재를 다음 달에 엮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교재를 한 달간 쓸 교재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고민을 하면서 얘가 이번 달에 어떤 걸 어려워했었지? 근데 이번 달엔 이렇게 했는데 지난달에 뭐를 어려워했었지?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이번 달에는 또 아이가 겉으로는 잘 했지만은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어느 한 달은 교재를 그 아이가 생각지도 않게 또 얇게 딱 해가지고요. 해서 이번 달은 조금 이렇게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를 좀 이렇게 풀어주고 지나가는 달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총체적인 모든 고민이 녹아나서 다음 달 교재를 주문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이 결제는 하루에 하시지만은 이제 입력은 아이마다 오늘 뭐 4명 해놓고 내일 5명 해놓고 이제 쭉쭉 이렇게 다르게 매일매일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는 거죠. 결제만 이제 하루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재 주문하실 때는 선생님들도요, 그 교재 한 달간 공부할 교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놓으시면은 한 달간 진행하면서 아이도 매우 이제 나한테 딱 맞는 교재를 해갖고 말로만이 아닌 맞춤 교재로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교재를 주문을 잘못해 놓으면 난이도가 맞지 않고 분량이 맞지 않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아이도 한 달간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아이가 못하니까 또 다른 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줘야 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이 교재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요것만 신경 써 놓으시면은 선생님들이 한 달간 진행하시는 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주문하실 때 이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시던데 우리가 이제 개념하고 유형하고 전부 단계별로 A, B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AB가 뭔지는 아시죠? 아시는 분 얼른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니 A, B가 어떻게 다르죠? 교재 각 A, B 여기 나오는 A, B 그쵸. 쌍둥이 듀얼 교재예요. 그죠. 쌍둥이 교재. 요거는 신청해도 되고, 그 다음에 A를 신청하고, 보충표들을 클릭하면 B라고 적혀 나오는 거고요. B를 주문하고, 그 다음에 보충표들을 하면 A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아이 따라 다르겠지만요. 저희가 초등 개념은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고, 중등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중등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생소한 단어도 많이 나오고, 뭐 6학년이 중등 나간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라든지 체도익 분해서 이렇게 할 때 어려운데, 초등은 꼭 개념 AB를 굳이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좀 이렇게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개념 AB를 이렇게 할 수, 이제 뭐죠, A를 신청하고 B를 복습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중등은 웬만큼 잘하더라도요 선행을 나가면은 꼭 A, B를 개념부터 충분히 반복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초등하고 중등은 똑같은 이제 뭐 2단계 핵심 유형이다 하더라도요 학교 과정이 초등은 매우 쉽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난이도를 같이 이렇게 해놓는 거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시험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물론 중1이 안 보긴 하지만요 중1부터 시험에 대비해서 핵심 유형이라든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초등 6학년 때 유형을 하루에 10장을 푼 나이가 있어도요 중등 때 똑같이 10장 못 풉니다. 한 3장, 5장 또 한 문제당 아이들이 고민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는 중등은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오른쪽에 교재 미리 보기도요. 근데 원장님들 교재 미리 보기 보셔도 막 다 알지는 못하시죠, 그죠? 그렇지만 시중에서 이제 저희 그 뒷매스로 바꾸시는 경우 뭐 라이터 어디까지를 했다, 그러고 교체한다 그러면은 여기 저희 교재에서 바꾸시면서 아 여기는 유형 난이도가 어느 정도구나, 우리 아이가 지금 요 정도 풀었으니까 요 정도 난이도는 해놓을 수 있겠다. 그럼 교재 미리 보기를 미리 다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보면서 난이도를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요. 교재 주문할 때 학기별로 해도 되고 영역별로 해도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가진 저희가 페이지별로 학습 목표를 정해놨는데 그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한 페이지의 유형을 구성을 해놨을 때 이거를 완전히 익혀놓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충 POD를 풀리다 보면요. 중등은 물론 그 마지막 파이널 총정리 가면은 문항별로 클리닉이 되게 돼 있지만은 초등은 전부 다 페이지별로 같은 목표인데 한 4문항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3번에 오답이 나와가지고 보충 POD를 출력했어요. 그러면은 3번만 풀려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엉뚱하게 4번을 틀릴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맞췄지만 나중에 또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불완전한 학습인 거죠. 알긴 아는데 불완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충 POD를 풀리실 때는 꼭 한 페이지를 다 한 문항 때문에 출력하더라도요. 마침 어머님들도 가끔 그런 질문 하시거든요. 선생님 여기 3번 틀렸는데 이런 거 꼭 풀려야 하나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초등들은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또 이제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아이가 탄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테스트 한 아이들의 결과에 따라서 학기별이든지 아니면은 영역별이든지 교재 구성이 돼서 만약에 이제 그 뒷매스 교재를 주문하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습 관리하면 교재 주문했을 때 원장님들 전산의 학습 관리 보셨죠, 그죠? 거기서 왼쪽부터 해갖고 채점 화면 있고요. 혹시 원장님들 채점을 전산으로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원장님 그럼 출력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단행본으로 신청해서 하시나요? 신청해, 그게 더 편리하시.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전산으로 하시나요? 출력해서요? 예. 출력할 때 교사용 출력하시나요? 아니면은 채점용 출력하시나요? 채점용이요? 채점용 출력해서 하시면 안 불편하시고 괜찮으세요? 네. 나머지 분들은 채점을 안 해보셨죠? 전산이 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사용이 이제 단행본을 하시는 분도 편하시고, 그건 또 저희가 뭐 유가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있으시고 이제 써고 계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연수의 목적도 그런 거잖아요. 뒷매스 프로그램을 쓰시는데 제대로 알고 쓰시면 더 좋겠다. 제대로 알고 쓰시면 좋겠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일 동안 아이가 교재만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한 25일 정도 교재, 물론 그 25일이라 하면은 중간중간에 오늘 POD도 풀려주고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교재로 해서 한 25일 정도를 풀고요. 나머지 5일은 한 권 한 교재를 뭐 2단원이면 2단원 하면서 아이가 오답이 특히나 많이 나왔던 페이지, 그죠? 그 당시는 보충 POD로 해줬지만 또 교재를 하다 보니까 연산을 충분히 더, 이 아이는 아이마다 또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연산이 타고나면서 빠른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아이를 하나하나 책을 끝난 교재를 보면서 아이마다 고민을 하면서 연산을 조금 더 보충해 줄까? 그 다음 이런 고민을 해서 한 5일 정도는
교재를 신청해 놓고 그 부분을 더 이제 결손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한 걸 가지고 어머님한테 보내고 또 이제 교재도 그렇게 고민을 해서 신청하시고. 그래서 보면 전산에 보면 오른쪽 그 출력 화면에 보면은 클리닉 POD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혹시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중간에 보충 POD를 다 출력한 게 거기에 한 달께 다 묶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왜 그렇게 모아놨냐면 교재가 다 끝난 아이들을 한 번 더 보충 POD로 이렇게 틀린 문제에 대해서 복습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러죠.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한 거를 또 수학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그리고 아이가요 그거를 했다고 기억하는 아이는 똑똑한 아이예요. 대부분은 또 새로운 문제예요. 또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더라도 또 틀려요. 또 틀려요. 반복해서 계속 틀리게 되는 거죠. 저희가 애들 시험 보면요 사실은 모르는 거 틀리는 비중도 있지만은 아는 걸 실수하는 비중이 더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배운 거를 안 틀리게 하는 훈련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려면 충분히 이제 반복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 할인전 가격으로 17,000원 한 아이당 지불하는 이 금액도 그냥 단행본 한 건 이 17,000원이 아니라 그 교재에다가 그 교재로 한 달간 진행하면서 아이한테 발생될 수 있는 연산에 대한 결손, 그 다음에 뭐 오답에 대한 결손, 그 다음에 뭐 시험 대비, 이 모든 거를 부가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그 아이한테 한 달 동안에 맞춤형으로 진행해달라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이젠교육 뒷메시지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회 설명을 하실 때도요, 교재비를 따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17,000원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원장님은 20,000원을 또 받으시는 학원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10,000원은 학원에서 어머님들이 부담하고, 7,000원만 이제 프로그램 도입하면서 학원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원비 자체에서 이제 저희가 교재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재비를 받는다는 거는 학원비가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시중교재 쓰시다가 저희 프로그램을 하시지만은 교재비 자체가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쓰시게 되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할 때 어머님들한테 이제 어떤 경우로 교재비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어머님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어떤 달은 교재가 이렇게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달은 굉장히 얇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나는 이 아이 앞으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정도 비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두껍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고, 왜냐면 난이도 개념 100페이지하고 한 3단계, 4단계 50페이지하고, 그죠? 50페이지가 분량이 작다고 해서 그 아이가 게으름을 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처음에 뒷메스 입회 상담할 때 충분히 어머님께도 안내를 해드려야지 이제 나중에 다 한 책을 보실 때도 어머님들이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입회할 때 그렇게 안내를 해놓으시면요, 제 경험상에는 한 번도 분량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어머님이 느끼든 그 다음에 지도하는 선생님이 느끼든 잘 몰라서 그냥 맞춤형 교재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뭐가 맞춤형이지? 뭐가 시중 교재랑 아이 이름만 찍혀 나오네? 그죠? 겉표지만 달라서 내 아이 이름만 찍혀 나오고 실제로는 별반 다르지 않는, 이렇게 되지는 않게끔 이제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다 학원별로 다르고 더 잘 하시니까요. 자, 질문 나오는 거 한두 가지만 좀 공유하고 갈게요. 이제 반편성이 안 돼 있는 경우요. 한 타임에 선생님이 계시면, 요즘에는 반편성이 돼 있어도 보통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면은 5명이 가장 평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소수 정예로 지도한다 이렇게 딱 하면, 요즘에는 새로 이제 인테리어 해가지고 학원을 방문하는데 보면은 강의장이 크지가 않아요. 예전의 학원들은 강의장이 크고 거기에 책상이 많이 놓여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홀을 크게 하고요, 이렇게 로비를 크게 하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크지, 강의장은 굉장히 조그마하고 거기에 의자를 10개를 절대 놓지 않아요. 10개 미만으로 놓고, 그리고 그 의자도 한 반만 차게끔. 왜냐면 꽉 찬 거를 어머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죠. 내 아이가 조금 중심이 돼서 공부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지, 아이를 쭉 앉혀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수업을 물론 원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덜 원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개별 수업을 하지 않고 똑같은 진도를 나가나 아이들이 이제 5명에서 10명 이내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작하는 시간과 아이들이 원장님이 이렇게 지도하시다 보면 동시에 오지 않죠.
드나드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채점을 할 때, 내가 채점을 할 때 아이들이 또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제 책상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들이 드나드는 시간이 물론 물 먹는 시간,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런 거는 다 딱 이렇게 규제를 해 놔야 되겠죠. 질서니까 해놓고 제가 채점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한 10명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다 내가 지금 채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나중심적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는 선생님이 채점하고 있을 때는 채점할 거를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채점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안 하고는 그 다음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해결을 해줘야죠. 그럴 때는 채점이 아니라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하고 있더라도 질문은 오라 그러는 거죠. 질문은, 왜냐면 간단한 거니까. 그러면은 손 들고 오라 그래서 채점하다가 아이가 질문하는 게 있으면 보고 잠깐 가르쳐 줄 수 있을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디를 보라고 하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몇 초면 되면 끝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공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채점이 하나에 해당 하는데 뭐 한 두세 장 하는데 금방 끝나잖아요. 1분이 채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내가 시간이 될 때 채점할 아이를 보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또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아이가 단원이 끝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질문도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아이 채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단원이 끝났어요. 애들이 다 개별 진도를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단원 끝나고 잠깐 쉬고 있으라 그러면 되죠. 잠깐 옆에 휴식 공간이 있으면은 잠깐 그래봤자 몇 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면 어머님들이 학원에 문득 오셨는데 아이들이 서 있고 이렇게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 산만해서 안 맡기시려고 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그 제한된 시간을 이제 아이들은 계속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관리하는 나 위주로 이렇게 시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충 POD요. 보충 POD는 써보신 원장님들 언제 쓰시니까 가장 효과적이던가요? 바로? 오늘 했으면 바로? 네. 마지막에. 네. 이제 책 다 끝나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오늘 오늘 10페이지를 했어요. 그죠? 10페이지를 했으면 그 중에서 다 오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5페이지를 출력해가지고 오늘 하셔도 되고 오늘 숙제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늘은 알겠다 싶으면은 내일 학원에 오자마자 그 아이한테 그거부터 먼저 주는 거죠. 어제 오답이 나왔던 페이지니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시각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예전에는 왼쪽에 문제가 있고 그 오답이 오른쪽에 보충 표지가 붙여져 있는 걸 많이 보셨죠? 원장님들 샘플 교재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원장님들이 또 트렌드가 바뀌시는 것 같아요. 보충 교재만 모아가지고, 재본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이제 뭐 10장이든 20장이든 30장이든 더 높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제 딱 이제 제본을 예쁘게 해가지고 보충 POD 해가지고 또 하나의 부록을 공부한 거 해갖고 붙여주는 것보다 그렇게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 POD요. 연산 POD는 초등 때 뭐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저희 교재도 충분히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특별하게 더 뭐 이제 4학년 자연수에 관한 거, 5, 6학년 분수에 관한 거, 예비중등 뭐 정수 유리수에 관한 거 이런 건 연산이 매우 많이 뭐 2학년 9부 단위라든지 그죠? 많이 필요하니까 별도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산 POD도 되게 유용하죠. 예. 지금 이렇게 다 안내드린 시스템 내에서 교재에 엮을 수 없는 게 어떤 거죠? 네, 연산 POD. 연산 POD만 다른 거는 전부 다 출력을 하셔도 되고 교재에다 하셔도 되고 하는데 연산 POD만 전부 다 이제 출력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00점 평가라든지 보충 POD라든지 이런 거도 뭐 A, B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에다 많이 엮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교재가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죠. 예. 아이들은 어떤 교재 싫어해요? 두꺼운 거 싫어해요. 질색해요. 정말 두꺼운 교재를 주면서 열심히 하자 하는 거는요. 굉장히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는 흔히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100페이지만 돼도 이만큼 두껍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많이 훈련이 된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생각노트 페이지는 서비스로 넣어드린 거기 때문에 페이지에 포함 안 되고 문제 있는 페이지만 페이지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페이지라면 굉장히 좀 두꺼운 편에 속해.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은 두꺼운 거 싫어하고 또 싫어하는 게 있죠. 어떤 색깔 나오면 싫어해요? 저희가 개념 정복 색깔이 위에 그 헤드라인이 있고 무슨 색이에요? 파랑색.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핵심 유형 나가면 무슨 색이에요? 연두색. 예. 그때까지는 그래도 다 할만 하잖아요. 그죠? 학교 공부하려면 거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유형에서 조금 심화된 게 핵심 완성이잖아요. 그죠? 또 공부 웬만큼 하는 애들은 거기까지 거기까지 해줄 필요가 있죠. 거기서부터 무슨 색이에요? 핵심 유형까지만 해보신 걸로. 예. 애들이 거기서부터 보라색, 그 다음에 주황색, 분홍색, 이 세 색깔은요, 엄청 싫어해요. 저희 애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라색. 근데 또 이제 애들마다 또 주황색을 기다리는 애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이렇게 어려움은 싫어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해줘야 하는 거가 우리의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일단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는 두꺼운 건 아이들은 좀 싫어하니까 조금 그거도 이제 고려해가지고 그리고 가끔은 아이들이 막 매달 130페이지를 딱 소화해내는 남자애들 있어요. 중등생들 같은 경우 보면 앉았다 하면 1시간 동안 꼼짝을 하지 않아요. 여자애들은 잘 그런 경우 없잖아요. 머리도 만져야 하고 막 이렇게 거울도 봐야 하고 그런데 남자애들은 둔하잖아요. 그래서 앉으면 그냥 주구장창 문제 푸는 애들, 그런 애들이 또 수학을 잘하기는 해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조차도 130페이지를 늘상 하는데도 말없이 너무 잘해가지고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지나요. 새 책이 이렇게 오면 책꽂이에서 이렇게 자기 이름 확인하고는 두께를 보고는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왜? 그랬더니 또 두껍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묵묵한 애들도 그런데 하물며 여자애들 실증 잘 내는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산을 한번 예를 들어서 연산을 할 때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자연수 곱셈을 한다 그러면은 곱셈을 그 추천 메뉴에서 연산 들어가서 좌측 상단에 보면은 추천 이렇게 하면 쭉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수 곱셈을 하면 곱셈으로 들어갈까요? 분수로 들어갈까요? 분수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분수 곱셈 한다 그러면은 분수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분수 가분수 대분수 고치는 것도 연산으로 포함시켜 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쭉 있어요. 소수 곱셈은 소수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냥 곱셈, 나눗셈 이런 건 전부 다 자연수에 관한 거예요. 자연수에 관한 거. 자, 그다음에 학습지를 조금 덥나요? 선생님들, 원장님들 추워요? 좀 추워요? 좀 지루해요? 네. 어떡할까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5분 쉬자 하시지. 그랬으면 지금 덜 지루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오늘 고생하시면서 애들 앉아서 수업하는 애들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애들 시험 기간일 때 10시까지 붙잡아 놓으시고 애들 또 평일만 부른 게 아니라 일요일 또 부르셨잖아요. 애들 토요일 또 불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애들 마음도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체험해.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게 앉아서 영화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영화관 가려고 그러면 귀찮죠, 이제는. 안 그래? 저만 그런가요? 예. 그래, 앉아서 뭔가 흥미있는 걸 보는 것도 귀찮은 때가 됐는데 하물며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강행군이 될 거니까 하루 종일 하시다 보면 원장님들이 스스로 자꾸 마음을 다지시고 하셔야지 이제 돌아가실 때 오길 잘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죠? 네. 잠깐 지루하시다니까 잠깐 여담하면 저희가 이제 겨울하고 여름은 이렇게 정기 교육이 있는데 중간에 기회가 되면은 원장님들 잘하시는 원장님들 학원 방문 교육이 있어요. 벤치마킹 교육이 아래에서도 있고 위에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서도 이렇게 지난번에 했는데 접수가 이틀이면 끝나요. 그리고 혹시라도요, 그게 뭐 이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왜냐면 저희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원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이 학원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런 데 와서 내 혼자 강의를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 다 온다 그래요. 부담스럽죠? 그죠?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실제로 원장님들이 잘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신데 내 공간을 내주고 이렇게 하고 내 노하우를 다 방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섭외하기도 저희가 쉽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는 저희 이제 원장님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한테 재능 기부하시는 거예요. 오후에 이제 하시는 뭐 우리 이든샘 원장님이나 익스프레스 원장님이나 전부 다 그냥 말 그대로 재능 기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마음을 먹기가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도 막 이렇게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한두 시간 교육 받고 가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렇게 원장님들이. 지루할까봐 말씀드렸는데 더 지루해졌어요. 자, 단원평가요. 단원평가는 혹시 몇 문항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10문항. 단원평가는요, 이제 원장님들, 우리 왜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도 학년 올라가면서 공부를 잘하려면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각 단원평가는 목적이 뭐고, 보충 POD는 목적이 뭐고, 연산 POD는 목적이 뭐고, 이렇게 만든 측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가를 알고 쓰셔야 되는 거죠. 자, 단원평가는 학교에서 하는 그 단원평가의 목적이 아니에요. 단원평가 10문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00점 평가하고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어떻던가요? 혹시 써보신 분들? 쉽죠? 문항도 쉽고, 그죠? 자, 이거는 단원평가는요, 그 달에 어떤 아이가 교재를 개념 정복하고 핵심 유형 1, 2단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취도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 정복하고 핵심 유형은요, 잘하는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요,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력이 부족해도 1단계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념을 충분히 해주고 단원평가를 했는데 3문제 맞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도 한 달간 얘는 교재는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성취도 평가했더니 3문제 맞아오면은 수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학습 지도가. 그죠? 그래서 이 단원평가는 그 성취도 체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A타입은요, 개념 정복하고 난 후에 단원평가를 이렇게 실시하시면 돼요. 이것도 물론 교재로 엮을 수 있지만 보통은 교재를 신청하시면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밑에 이렇게 저기 되어 있죠. 그죠? 보통 출력해서 많이 쓰시죠? 예. 자, B타입은 핵심 유형 후예요. 핵심 유형 후. 근데 핵심 유형 후에요, A타입, B타입을 다 하셔도 괜찮아요. 다 하셔도 괜찮은데 채점에서 그 입력하실 때는 2개 다 돼요? 안 돼요. 그 높은 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A타입하고 B타입을 다 했으면요, B타입만 입력하시면 높은 단계. A타입은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높은 거 하나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거는 가끔 이 질문도 하세요. 오답이 3개를 입력했는데 결손 내역에 2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가 누락됐을까요? 네. 그 3문항 중에서 2문항이 학습 목표가 같은 거겠죠. 그래서 왜냐면 학습 목표별로 이렇게 결손이 이렇게 뜨는 거기 때문에 혹시 어머님들이 물으시면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서 요즘에는 거의 교재에 보면 교재 단원 앞에다가 단원평가를 해갖고 이제 원장님들이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100점 평가는요, 말 그대로 저희가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 시험 대비 평가예요. 자, 본교재로요,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등생 시험 볼 때 핵심 유형이라든지 충분히 그 문제가 가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그 단원에 대해서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그죠? 그런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유사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요걸로 정리를 하는데 단원별로 100문항 있어요. 그래서 회차별로 20문항씩 써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1회는 딱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지금 3단원을 하는데 선생님 내일 2단원 단원평가 본대요. 그러면요, 100점 평가 1회 출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 3회는요 똑같이 학교 난이도 정도가 되는데요, 서술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1회는 서술형이 없고요. 그래서 1회에서 잘 하는 아이는 2회, 2회에서 잘 하는 아이는 3회 정도 이렇게 풀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형까지 정도밖에 안 했는데 2단계 핵심 유형까지밖에 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핵심 유형을 유형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2단계까지밖에 안 했는데
얘 시험 보니까 100점 평가 4회, 5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 풀려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3단계 뭐 핵심 완성이라든지 이런 거 이상을 진행한 아이들한테 100점 평가 4, 5회는 풀려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싶어요. 그 문항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평가만 높게 하는 거예요. 4, 5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문항이, 또 이렇게 말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죠. 근데 4, 5회 엄청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떤 단원을 풀어봤더니 그렇게 안 어렵더라고요. 단원별 특징이 있잖아요. 원장님들 꺾은선 그래프 단원. 거기서 문제를 어렵게 낸들 뭘 얼마나 어렵게 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단원 풀리시고 4, 5회는 4, 5회도 안 어렵던데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단원별로 난이도가 좀 차이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4, 5회는 시중 문제집에서 좀 심화 과정에 있는 문제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그냥 다 맞는 아이들도 4회를 일단 주면은 70점대, 잘 맞으면 80점대예요. 네, 모르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섞여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좀 쉽다 그러면 그 단원이 조금 쉬운 단원이라고 보셔도 아마 100%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 2, 3회를 학교 진도 정도 학교 난이도로 묶어놨기 때문에요. 교재로 신청할 때는 1회, 2회 이렇게 잘게 한 게 아니라 1, 2, 3회를 묶었어요. 원장님들 신청하실 때 좀 편하시게 1, 2, 3회에서 100점 평가 1. 그죠? 그 다음에 4, 5회는 100점 평가 2. 이렇게 해서 회차별이 아니라 난이도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2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점 평가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학교 시험 대비였어요. 그죠? 그걸 총정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5학년이 6학년 시험을 볼 일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그러니까 출력이 해당 학년만 되는 거예요. 해당 학년만. 그러면 5학년이 6학년 단원을 나가는데 복습을 해서 꼭 100점 평가를 공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교재에 신청하시면 되죠. 예. 그런 경우는 해당 학년 말고는 출력은 안 되기 때문에 선행 나가는 아이들은요, 또는 해당 학년보다 더 낮은 단계로 나가는 아이들은요, 그냥 교재에다가 엮으시면 돼요. 해당 학년은 출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1, 2학기가 다 이제 100점 평가 하면은 다 출력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2학기 때 바뀌는 교과 과정이 있죠. 몇 학년이죠? 5학년, 6학년, 중2. 이거는 잠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 쓰시는 원장님들은 워낙 그거에 다 알고 이제 맞춰 쓰시는데, 이제 새로 쓰시는 원장님들한테 잠깐 이제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프로그램이, 만약에 뭐 2학기께 교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나 뭐 이제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시중 단행본 문제집 같은 경우는 빠르면 쌩 같은 경우 한 4월 이번에 중순인가 4월 말인가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또 빨리 나오다 보면 또 오류도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 1학기 거 개편할 때. 근데 시중 문제집이 나오고 나서 그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나서 난이도별로 이제 좋은 문제들을 이렇게 뽑아서 학교 난이도하고 맞춰가지고 문제집마다 원장님들이 나는 이럴 때 쌩을 쓰고 이럴 때는 뭐 우공비를 쓰고 이렇게 다 하지 않게끔 그걸 다 분석을 해서 문제를 실어 놓는 거다 보니까 실제 시중 문제집보다 한 보름 조금 더 늦으면 한 달 정도 늦게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저희가 뭐 인력이 더 많아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다음에도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5학년, 6학년 중2가 지금 이제 개념 유형이 다 끝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8월 교재 주문하실 때 전부 다 이제 3단계 핵심 완성도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원 평가는 다 실려져 있는데 100점 평가는 다 끝나고 나서 보통 시험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요. 원장님들이 가장 마지막에 쓰십니다. 교재를 저희가 한 학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교재 구성을요, 개념 유형을 쭉 하시고 나서 100점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단원 평가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100점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항상 공지로 띄웁니다. 공지로. 근데 공지를 안 보시죠. 안 보시죠. 그래서 로그인해서 첫 번째 들어가는 화면이 공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전부 다 공지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꼭 공지는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번에 100점 평가가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중2, 2학기 거는 현재는 안 실려져 있습니다. 7월 말 8월 초면은 아마 5, 6학년들 거는 지금 7월 말 8월 초 조금 더 쓰고 이렇게 일단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신청하는 데가 아마 비어져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다음 주 되면은 6학년 100점 평가가 없어요 하시는 분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계세요. 네. 그러니 어머님들도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처음 듣는 거 얘기처럼 그거 언제 얘기하셨냐는 식으로, 그죠? 사람이. 자, 생각노트요. 원장님들이 이거 생각노트 너무 좋아서, 그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예. 수학 단과 학원에서요, 보통 그 학원 이름으로요, 전부 다 오답 노트를 웬만하면 만들어주는데 아이들이 보관을 안 하죠. 예. 숙제 내주면 그 다음 주말 지나고 나면 또 없고, 또 새 거 주고, 또 없고, 또 새 거 주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중 문제집으로 공부한 아이들 보면은 문제 옆에 이렇게 끌적여 놓죠. 그래서 풀었는 걸 볼라 하면 어디 풀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문제를 막 풀어주죠. 실제로 그런 선생님도 있구나.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1시간에 아이가 시중 문제집을 공부하는데 문제를 선생님이 다 풀어주는 거죠. 칠판에다가. 그리고 애들이 적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을 어머님이 보면 다 맞췄는데, 다 풀었는데 실제로 아이는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되는 분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이제 그 저희 생각노트는 이제 각 학원들에서 다 그렇게 이제 꼼꼼하게 지도하시는 학원에서 그렇게 쓰시는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알면 더 좋겠다. 그리고 서술형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말로써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걸 듣고 아이가 한번 읽고 적어보는 것도 좋겠다. 적으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 아무리 뭐 누구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와닿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거를 활용하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노트를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가 푼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틀렸다가 그냥 틀렸는데 왜가 중요하죠. 왜냐? 지금은 어차피 틀렸는데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이 되게끔 하고 이번을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냐는 수업의 질에서 매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노트가 기본적으로는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놓는 연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따라 쓰는 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을 새로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아이한테 메모하는 소통의 장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번 달에 생각노트 활용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그 생각노트 활용대회도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면 똑같이 막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요. 학원에서 이렇게 막 붐을 조성하시는 학원들도 있고요. 행사 하나? 뭐. 그냥 마이웨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근데 어디가 뭐 더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제 작은 이벤트라도, 이제 저도 학원 할 때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학원을 방문하다 보니까요, 잘 되는 학원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모든 이벤트는 하는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그죠? 근데 해서 그 결과를 떠나서 하는 과정에서 같이 즐겁고, 그 다음에 더 나아지고 더 이렇게 친숙해지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벤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생각노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많은 학원에서 이렇게 하게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학원을 많이 시도를 했지만 한 명도 상 못 받을 확률이 더 크죠. 훨씬 많죠. 저희가 800개 좀 넘는 데서 쓰는데 그 받는 아이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데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다음에 또 도전해보자, 이렇게 해서 붐 조성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처 또 이제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은 내년에 또 이제 그런 공고가 뜨면은 학원에서 같이 붐 조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산 채점하는 거는 아까 전에 이제 뭐 단행본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 다르시니까, 네, 요거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고. 혹시 채점하시는 거 뭐 이제 질문 있으세요? 채점은 네네. 네. 그 넘길 때마다 속도가 늘어요. 태블릿으로 하는데요? 네, 올리면 문제가 하나씩 뜨면서 천천히 이렇게 글자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직접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사해서 다시 뽑아서 그래요? 빨리
사모님 그거는 네. 질문을 받으나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없는. 이따가 오후에 있잖아요, 원장님. 네. 저희 이제 원장님들이 왜 전산이 이렇게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엉켜있거나 이렇게 할 때 저기 본사로 전화하면은 전산 담당자라고 바꿔달라면 받는 분이 오후에 강의하세요. 그분한테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하시게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책장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니까 질문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월간 선취도 분석표 많이 활용하세요? 아니면 학원 자체적으로 있는 양식 쓰세요? 둘 다 안 쓰시는 걸로. 자, 월간 성취도 분석표는 이제 뭐 원장님들이 학원 자체 내에서 뭐 영수를 같이 하거나 그러면 또 같이 쓰시는 양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저희 거 이제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한 달간의 공부한 거를 이제 그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뭘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먼저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거를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단원평가 결과 입력이에요. 그래서 한 단원을 신청했을 수도 있고요. 두 단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단원일 수도 있는데 그 결과를 입력할 때 근데 단원평가는 아까 전에 A, B 타입이 있는데 제가 개념 후에 A, 핵심 유형 후에 B라고 했는데 그러면 핵심 완성 3단계 이상 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은 개념 유형이 끝나고 나서 복습이거나 아니면은 매우 잘하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굳이 단원평가를 안 해도 됩니다. 예, 3단계 이상을 지내 출력 이렇게 있어도 굳이 안 하고 해도 그냥 되고요. 그렇게 개념 정복하고 핵심 유형을 한 아이들의 단원평가 결과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답에 대해서 단원별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개념에 관한 문제인지 유형에 관한 문제인지도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또 같이 그래프상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관장 의견 그 밑에 공란으로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거기도 이제 이렇게 무한정 쓰셔도 되고요. 워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게 또 누군가에겐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많으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힘들면은,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 경우는 그거 삭제하면은 원래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요, 이게 하나하나 보시면 복잡하지는 않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편리하고 힘들지 않게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원장일 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쓸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장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산을 출력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100점 평가를 출력했다든지 보충 POD를 출력했다든지 저희가 이제 교재로 공부를 하고 교재를 신청한 교재를 한 달간 하면서 결손 관리를 합쳐서 저희가 이제 이젠교육 뒷메스 프로그램이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교재는 어머님이 보시면 되는데 출력을 뭐를 했는지 구체물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력이 여기 다 남습니다. 그래서 단원평가 결과는 입력을 해야지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출력을 하면 어떤 부분을 출력했는 뭐 100점 평가 몇 회 이렇게 해갖고 다 남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두 번째 장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제 안내 어머님들한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뭐 이거 상담은 원장님들이 더 잘 하실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석표 있죠. 왼쪽에 여기는 이제 내단은 신청한 거고요. 분석 다 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단원평가를 했는데 오답이 하나도 없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냥 오답 없는 상태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오답을 입력하지 않고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최종 의견란 있죠. 이거 밑에 X표 하면은 바로 없어지고요. 그 다음 밑에는 쭉 출력했던 거 몇 페이지 출력했는지 출력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도 이제 같이 어머님들한테 안내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처음에 결제하실 때만 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안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교재랑 같이 드려도 보는 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달은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유선으로 있죠. 꼭 이제 어머님한테 보내고 한 분을 원장님이 더 뽑으셔가지고 그 보는 법을 안내를 정확하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이걸 교재 주문이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교재 주문창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교재 이걸 교재 주문창. 그리고 한
달만 이제 신규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하고 이렇게 한 달 공부하다 보면은 다음 달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아이의 연상 정도라든지 원장님들이 다 전문가시니까 선생님들도 지도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금방 다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학부모 상담도 뭐 이제 더 잘 아시니까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충성도가 있는 어머님들은 겉으로 드러나니까 항상 관리를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또 항상 이렇게 컴플레인을 공부를 잘 못한다거나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 어머님이 계속 나랑 공부를 할까? 또 마지막 주에 학원을 잘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죠? 그런 아이들,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아이들은 또 관리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자칫 등한시 하는 회원들이 어느 층이에요? 중간층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불만도 아니고 매우 만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만족층인. 예. 이탈이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이탈은 항상 거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위아래는 다 예측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중간층 관리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 뇌리에 학부모들이 많다 보면은 항상 좋은 어머니와 불만인 어머니만 딱 떠오르지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님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아이들이 유지되는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거. 네. 원장님들 제가 이제 가끔 저하고 통화하시는 원장님들 많으시죠? 네, 많으신데 어떤 때는 3시부터 수업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어떤 원장님들은 수요일은 또 대부분 일찍 하시잖아요. 그죠? 하목이 제일 편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 하목이 편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수요일 또 통화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가끔은 5시에서 6시 사이에 또 쉬는 시간이 있으신 원장님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연락드릴 때도 조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편할 때 상대방한테 오는 문자 하나도 반가운 거지. 내가 막 수업 중에 또 특히나 그때 뭐 어머님 상담 중일 때도 있고 또 어떤 고객이 그만둔다고 하는 타임에 또 이제 안녕하세요 마케팅 지원 팀장입니다 하면은 귀찮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피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원장님이 수업 중일 거 뻔히 알 때도 이제 연락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또 이제 교육하다가 또 다른 이게 생각이 나서 제 입장에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학부모 성향에 따라서 이제 편한 시간대라는 글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들한테는 어머님들이 편한 시간대에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원장님들한테 수업 중에 할 때가 있으니까.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가진 문제를 다 해결은 절대 못해요. 그죠? 다 절대 해결을 못하는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보는 어떤 문제점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이 아이가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알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금방 고칠 수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다 아세요. 수학학원을 보내면서 이 아이가 70% 성취율 보내는 아이가 왔는데 한 달 빡세게 공부시켜서 90점이 나왔어요. 어머님이 물론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그럼 그 이유는요? 그죠? 그 이유는 그럼 계속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 그 한 달 동안에 그 20점을 올리기 위해서 탄탄하게 올라갔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우리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보다 항상 나아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속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냥 얼만큼 다지고. 그죠? 당장 학교 시험 초등학교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원평가 보면은 유사문제 많이 풀어주면 되잖아요. 아까 그 대표님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90점인데 갈수록 아이가 좀 탄탄해지면서 90점을 맞아서 실력이 잘하면서 성적이 나오는 아이하고 어머님의 그런 이렇게 급한 니즈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밑바닥을 보지 않고 아이의 결손을 들여다보지 않고 연산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또는 3학년 분수가 부족한데 3학년 2자리 곱하기 2자리 곱셈이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삼각형의 개념도 모르는데 사각형 넓이를 나가야 하고 막 이런 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해당 진도를 막 나가는 거는 일단은 학원을
보냈으니까 다니긴 하겠지만은 그 회원들은 반드시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학원의 사업 이런 거를 떠나서 아이한테 바람직한 수학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어머님도 알고 선생님도 아는데 이제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나아져서 이제 상담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변화에 대해서 공유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 그 아이의 결과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라는 거는 그 아이가 굉장히 문제시되는 멘트는 곤란하겠죠.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 아이만이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단원을 나갈 때 모든 아이들이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교재 운영을 할 것이고 내가 이런 방법을 쓸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미흡하면은 어머님하고 또 공유하고 이제 교육이라는 게 모든 책임을 선생님이 질 수는 없고 원장님이 질 수는 없고 성적이 안 나오는데 왜 학원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막 죄 지은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보다 조금씩 나아져서 그냥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 근데 평상시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해 나가다 보면은 시험 결과까지도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문제 제기도 어머님이 하지 않았고 선생님도 그냥 큰 저거 하지 않아서 그냥 아이하고만 실험하다가 어떤 결과를 딱 맞닥뜨려지면은 어떤 딱 이걸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관리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이제 결과는 이제 따라오는 방향으로. 예. 이렇게 하시는 원장님들이 저희 프로그램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모르겠어요.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어머님들이 지금 여기 대형학원 원장님 와 계신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큰 학원들에서 왜 중고등부만 전문으로 하다가 저희 프로그램을 초등부터 쓰시려고 하고 어떻게 개별 수업을 하실까? 이 원장님이 그걸 지향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외부 고객들이 바뀌었어요. 어머님들이 바뀌었어요. 어머님들이. 예. 어머님들이 그런 수업을 원하시는 거죠. 서울에서도 지금 그 원장님이 20년 넘게 역량이 있으신 원장님이 상담을 쭉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래서 교재를 뭐 쓰시는데 했는데 뭐 비상 나오고 디딤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원서를 안 쓰시고 가신다는 거죠. 예, 물론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 비중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요즘에 원장님들이 아세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보다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로 하는데 그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제 그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수학의 컨셉하고 저희하고 맞으면은 더 좋겠죠. 물론 맞아서 선택을 하셨겠고 또 때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권해서 옆에 원장님이 좋다고 하니까 잘 모르는 상태 하신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경위로 이제 저희 거를 접하시게 되는지 간에 이제 저희 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관찰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 관리해주고 이제 아이가 철저하게 중심인 저희 프로그램인 거지 선생님 중심을 끌어오는 수업이 절대 아니에요. 예. 철저하게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대로 운영된다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싫어할 리가 없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10년을 썼는데 어머님들하고 일주일 이내 유선 통화를 하고요. 한 달 만에는 대면 상담을 하는 그걸 계속했는데 모든 어머니들이 똑같이 한 말이에요. 애가 좋아한다는 거죠. 애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수학학원 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뭐 제가 뭘 특별하게 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 아이한테 맞는 교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수학하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을 주고 난이도를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늘려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뭘 얼마나 하시지 않으셔도 그 부분만 교재 구성을 잘 해주시면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고 다른 어떤 이제 방법보다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 때마다 교환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원장님들이 누가 모른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을까, 누군가는 또 이렇게 듣지 않을까, 얘기하고 나서 후회도 많이 하지만 또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먼저 써봤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쓰시는 원장님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우리 프로그램을요, 어떤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한테는 되게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막 화가 나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할 수 있죠.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교재 5단계까지를 했는데도 엄청 쉽다고 한다 하는 애들은요, 극히 만나보기 힘든 아이들이에요. 예, 제가 거의 못 만나고, 제가 막 못하는 애들만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서울에 이렇게 센터에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은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진도를 막 빼는 거는요, 선생님이 진도를 빼주는 거예요. 예, 2달만 하면은 한 학기 다 떼잖아요. 애가 안 하는 거죠, 애가. 그래서 아이도 알고 진도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눈높이를, 여기 수학하시는 원장님들은 학교 다닐 때 수학 다 잘하셨겠죠. 잘하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근데 애들이 그렇진 않는 거예요. 수학이라면 질색하는 애들도 있고, 또 엄마가 그래서 아이도 그런 아이들도 있고,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부족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부족한 애들은 채우되 잘하는 애들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게끔, 이게 문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더 난이도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다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썬팅에다가 맞춤 수학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수많은 게 있을지 모르고요. 저는 다니면 이렇게 웃죠 그냥. 그 안에 안 들어가봐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원을 할 때 느꼈던 것도 그냥 정말 이렇게 말로만 하는 맞춤 수학이 아니지, 그 맞춤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아이를 중심에 놓고 교재, 난이도, 분량, 결손 이거를 완벽하게 해주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좋게 따라오는, 실력이 탄탄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시스템 관해서 질문 없으시죠?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끝나고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제 전화번호가 저기 뭐죠? 대부분 알고 계신데, 혹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안 드렸거나 이제 문자로도 제 명함을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요, 이따가 저한테 연락처 달라고 해주시고요. 이제 저장해 놓으셨다가 혹시나 이제 교재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또 이제 계약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은 4월에 하셨는데 2학기 때부터 쓰시고 막 이러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몇 달이 지나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많이 잊어버리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혹시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사는 6시 반까지 전산이라든지 업무인데, 저는 이제 현장에 있을 때도 많고, 또 원장님들이 관리하시다 보면 교재 주문을 막 7시에 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저도 이제 학원에 가서 그런 상황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지나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으니까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은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이제 혹시 먼저 프로그램을 써봐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은 이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